와인병들이 쫙 깔려있고. 아까 전에 다니엘한테 집에 갈 때 이거 음반 들으면서 갈게라고 하니까 매니저분께서 졸음 운전할 수 있다고 운전할 때 듣지 말라고. 순간 졸렸어. 순간 잤어요. 혹시 불면증 드시는 분들 계시면 화가 확 해결돼요. 야, 근데 이게 이제 미리 만들어 놨는데 어떤 여성과 함께 있을 때 순간적으로 너를 떠올리면서 지금 뭐 악상이 떠올랐어. 뭐 이런 짓 한 적 있죠, 솔직히. 아주 없지는 않아요. 아주 없진 않죠. 아주 없지 않으면 약 10회 미만 돼요. 예술과 함께하는 고수의 전. 네. 갑자기 연주 잘 시키니까 됐습니다. 깜짝 아니 왜? 아. 좋아요.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오늘 촬영을 하다가 막 너무 이게 격렬해진다. 그럼 그냥 혼자 묵묵히 가서 피아노 오늘 저희가 알아서 입을 닫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보니까 그냥 아예 거기 앉아 있는 거죠. 아까 뭐 이렇게 아, 하시던데 뭐예요? 다니엘 피아노 치는 게 너무 멋있어서 야. 트로키를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근데, 네. 다 어렸을 때부터 여자 다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다 저는 보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 다니엘과 다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으니까 화가 조금 풀리는 것 같긴 한데 최근 젊은이들한테 인기 있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방이라고 해요. 뭘 깨고 부수고 뭐 소리 지르고 뭐 이러는 수 있는 방이 젊은 대학가에 많이 속속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일반화된 게 노래방이 그렇죠. 보급이 되고 마음껏 내가 지르고 소리 지르고 거기에서 나의 어떤 감정을 발산한다.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 사실 20여 년 전 저희 학교 이제 막 졸업하고 나오던 시기에도 그 호프집이 있었는데요. 특이한 호프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맥주를 먹으러 가면 얼음잔을 줘요. 진짜 얼음으로 만든 잔이에요. 오. 네, 거기다 호프를 따라서 한 잔 먹고요. 한쪽 구석에 가면 이제 투척하는 존이 있습니다. 거기다 그 얼음잔을 던져서 깨트리고 돌아와서 새 얼음잔에서 술 먹고 이런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거 이제 해결하라고, 해소하라고.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뭐 실내 야구장 같은 거 있죠. 그 그물을 쌓인 데서 공을 친다든지. 그렇죠. 예. 그거 안 맞아요? 예, 길 가다 보면은 사실은 스트레스 풀고 갔다가 스트레스 받아 나오는데 그거 맞아요. 사실 스트레스 풀려고 갔는데 맞아. 안 맞아서 더 받고 그래서 그 돈 내고 바보같이 이렇게 번트를 계속 댔던 기억이 나요. 맞추려고 하나. 거기 가서 번트를 진짜 덧없는 거죠. 아니, 기계한테 그러니까 삼진당하고. 그게 부순다고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롱 패딩이 엄청나게 입고 싶어요. 그러면 롱 패딩을 사야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롱 패딩을 못 사는데 내가 몇만 원 내고 그 방에 가서 마음껏 부숴가지고 나의 모든 것이 해결됐다 스트레스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역시 롱 패딩을 원하면 롱 패딩을 사야 돼요. 그러면 싹 없어져요. 사드려요. 아니 선생님한테는 안 저는 맞아요. 롱이 안 맞아요. 아니 근데 아까 뭐 말씀을 하셨지만 뭐 예전에도 다 젊은 사람들 스트레스 받았다. 실제로 진짜 예전 대학생들도 뭐 그랬다면서요. 그 사실 이제 화병이라는 명칭을 당시엔 쓰지 않았는데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학생 60%가 노이로제와 신경쇠약에 시달린다. 발작 직전에 중증으로 정신과 의사 치료를 받아야 할 학생들이 꽤 많은 퍼센테이지로 발견이 됐다. 근데 이 원인 자체가 뭐냐면 기성세대와의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다. 자신들의 가치관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고 기성세대의 어떤 논리에 공식적으로 대들 수 없고 이런 어떤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거죠. 사실 60년대와 70년대의 미국 사회에서의 젊은 층은 역사상 가장 스트레스가 없었던 시대 중에 하나예요. 히피. 왜냐하면 계속 거리에 나와서 그 부르짖었고 그 학생 운동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전면전을 벌였어요. 근데 그 문화사적으로 미국 세대 중에 가장 그 스트레스가 많았던 세대가 50년대 세대예요. 사일런트 제너레이션. 네, 왜냐하면 이 세대는 부모 세대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세대예요.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성세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완벽하게 통제하던 세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1950년대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어마어마한 락스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억눌려 있던 50년대 젊은 세대들의 돌파구가 로큰롤로 터져 나가면서 당대 스타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렇게 가까이에서 방송을 한 적이 많지 않죠? 지난주에 처음에 귀엽지 않으세요? 나 이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너무 좋아. 그동안 저만 몇십 년 동안 힘들어서 다른 분들이 힘들어하면 예. 아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좀 다른 나라 사람보다 화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화가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뭐 화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그런 질문 참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유럽에서 사실은 우리가 심리학 하면 프로이드 많이 연상하는데 프로이드가 인간의 신체에 대한 질병을 원래 치료하는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심리 치료를 한다는 일을 하게 됐냐 하면 그 당시 유럽 사람들도 상당히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병인데 그 병이 히스테리아라는 병이에요. 예, 그 병이 사실은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화병과 유사한 건데 그게 또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신체적인 마비 증세 같은 그런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거를 연구를 프로이드가 조금 더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그런 놀라운 심리학자로 자리를 맡김하게 된 거거든요. 그 조선 왕조 실록에도 그 역대 왕들이 화병을 앓았다는 기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왕이? 네, 왕조실록 보면 태조 이성계가 아들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 이제 화병을 호소하면서 어떤 물건이 내 목구멍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내려가질 않는다. 마이크. 마이크가 걸려 있는 거야. 마이크 무게가 아, 좀 그렇군요. 무겁지. 하여튼 뭐가 이렇게 꽉 껴서 내려가지 않는다. 뭐 이런 감정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광해군 일기에서도 광해군이 내가 좀 화병이 많은 사람인데 요즘 나라에 일이 많고 황제도 뭐 돌아가시고 그래서 내가 힘들다. 뭐 그런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심리적인 고통 또 이런 거를 표현하는 적절한 용어가 없었는데 그거를 화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화병 또는 화라고 표현할 때는 이게 정서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원래 한국 사람들이 정서적인 에너지가 많으냐?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 쓰죠. 흥이 많은, 흥이 겨웁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옛날 중국의 그 위지 동이전에 보면 엄주 가무에 능하고 밤마다 모여서 마시고 춤추고 노는 걸 절개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거의 한 2,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특성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감성을 표현하는 것을 이게 좋게 나타나면 열정적이고 흥인 에너지가 되는데 그것이 위험한 형태로 표현이 되면 불이 되고 그게 화가 되고 이제 이런 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 많다 하지만 뭐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러시아 사람들은 진짜 화가 그냥 거의 단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예. 근데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런 얘기 들은 게 참 전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렇게 여행 갔을 때인데 그 미국에 있는 현지 분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다가 약간 트러블 생기면 막 창문에다가 뭐라고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런 경우가 별로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석 대 중에 한 대는 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창문에다가 뭐라고 얘기한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이게 어떤 국가별로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형태긴 하겠지만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별로는 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 화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로 착한 사람들 꼭 잘 참는 맞아요. 사람들이 뭐 화병에 걸린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있어요. 좋은 사람 실제로 보통 예민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 예민한 거를 표현을 하면 화병에 덜 걸려요. 그런데 그 예민하신 분들이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내한테 요청하는 거를 묵묵히 맞춰주고 그래야 되면 이거는 거의 화병에 걸려요. 딱 제 얘기. 그래요? 제가 딱 저래요. 그러니까 뭐 부탁을 잘 거절을 못하고 예. 충돌을 싫어해요. 그래서 싸움을 피하고 심지어 운동도 코트가 나뉘어진 운동만 합니다. 몸을 되기 싫어서 탁구나 뭐 축구 이런 거 싫어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부딪혀야 돼. 부딪혀야 되니까. 근데 그 정도로 늘 그렇지만은 속으로 이게 쌓이면서 혼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누가 부탁하면 그래 알았어 해줄게 하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아니 욕도 안 하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약간 그냥 체념식으로. 제가 볼 때는 그게 다 비겁한 변명이죠. 아니 지금 왜 이러십니까? 왜냐면은 지금 거의 그 날로 먹는 분위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라서 남의 말을 거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들어주다 보니까 내가 화병에 걸린다. 그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수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격 도야를 해야 되거든요. 그 옛날 사람들이 그걸 기본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내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게 인격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미워요. 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참을 수 없는 일이 닥쳐도 참은 인자 3번을 생각하면서 참아내고 그런 세월을 겪어가면서 자기가 인격을 도야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너는 사회인이면 사회인으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회인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그럼 어쩌라고 그걸. 우리가 그걸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학교에서 내 선배 교수가 아니기를 진짜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그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